네, 이번 실험 진행하기 위해서 바로 진행이 괜찮겠죠? 후크 법칙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실험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세팅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초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후크 법칙은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용수철 같이 어떠한 탄성 있는 물체에 의해서 물체 자체가 외력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어떠한 변형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물체들은 원래 상태가 가장 안정한 상태잖아요. 맞죠? 가장 안정한 상태로 있으려고 하는데 어떠한 힘에 의해서, 외력이라면 바깥 내자를 쓰니까 바깥에 있는 어떠한 힘에 의해서 우리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어떠한 변형이 일어났을 때 자기 상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힘, 그러니까 복원력이라고 표현하는 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가장 쉬울 거예요. 자기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힘에 의해서, 그러한 어떤 물리량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후계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험을 진행할 것은 우리가 힘을 파생시킬 수는 있잖아요. 맞죠? 어떤 물체 자체의 질량이 있을 건데 제가 여러분들은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질량이랑 무게의 차이 아시나요? 물체의 질량이랑 무게의 차이. 반응을 해주셔야 제가 설명을 하든 넘어가든 하는데 몰라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사실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무게, 몸무게라고 이야기하죠. 그 몸무게의 값은 사실 실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질량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MPX 단위계에서 우리가 킬로그램이라고 쓰잖아요. 그건 어떠한 물질의 기본적인 양인데 그 값을 우리가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써서 그 어떠한 그 양 자체를 우리가 질량이라는 값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근데 그 킬로그램이라는 그 질량의 값에서 우리가 지금 지구에 있기 때문에 중력을 받고 있어요. 맞죠? 중력이라고 하는 건 지구가 우리를 잡아당기는 어떠한 힘이라는 거겠지. 그 힘에 의해서 가속도라는 게 생겨요. 가속도. 그러면 그 가속도, 중력 가속도라는 값이랑 우리가 고유 가지고 있는 그 질량의 값을 두 개 곱한 것이 무게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의 몸무게가 여러분들 고등학교, 중학교 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달에 가면 중력의 값이 6분의 1배 줄어드니까 그럼 잡아당기는 중력 가속도의 값이 6분의 1배 줄어들 것이고 그 값에서 우리가 받는 그 중력의 값은 그 몸무게의 값은 6분의 1배 줄어든다는 값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질량의 값은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몸무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물체가 질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각 질량이 있고 저도 각각의 고유의 질량의 값이 있습니다. 어떤 양의 값인데 우리가 킬로그램이라는 단위의 질량의 값을 나타내는데 그 값에서 우리가 중력 가속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각각의 중력의 값을 지구에 의해서 받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린 중력 가속도의 값을 9.8m/s 제곱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 거고 그 값에서 여러분들의 질량의 곱한 값이 우리가 각각 받고 있는 중력의 값이겠지. 그럼 우리가 중력의 값을 받고 있으니까 우린 지금 이 상태가 가장 안정한 상태예요. 그러면 지구가 추를 당기고 있는 힘, 그러니까 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중력의 값은 각각의 사람마다 다른 값이겠죠? 왜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질량의 값은 다른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어떤 물체의 질량이랑 중력 가속도 9.8m/s 제곱을 곱한 값이 중력이라는 값인데 우리 각각을 우리 사람을 통해서 용수철 저울을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사람을 통해서 막 늘리고 줄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다양한 물체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용수철 저울을 사용할 건데 이 용수철 저울이라는 값이 이제 여기 안에 용수철이 있으니까 어떠한 힘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어떤 팩터가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후계 법칙이 발생되는 거겠죠. 실험 쪽이랑 연관을 시켜보면 그럼 이 물체를 우리가 다양한 힘으로 이렇게 잡아당길 수 있어요. 우리 왜냐면 힘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물체의 각각의 질량이 있을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잡아당기는 길이의 값이 변화되면 가속도가 생기는 거니까 우리 각각의 힘을 파생시켜서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 값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되게 유동적이에요. 변해요. 왜냐면 우리가 힘을 예를 들어서 내가 10N을 줄 거야 하면 10N을 확 잡아당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값은 점점 변하게 될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힘을 빌릴 거예요. 지구의 그 중력의 값을 빌릴 거야. 그래서 이 중력을 갖고 있는 상태면 가장 우리가 전면을 x축으로 봤을 때 높이를 y축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럼 그 y축 기준으로 세워서 이러한 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이거 놓으면은 중력을 받기 때문에 이 물체가 떨어지겠죠. 물체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어떤 물체를 여기에 걸어서 중력에 의해서 물체가 이런 식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힘을 일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용수철 저울을 중력을 이용해서 이제 어떠한 힘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그 물체의 각각의 질량이 있을 거고 중력과 속도는 동일한 값이니까 이 질량의 값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감소함에 따라서 이 힘의 값이 변화되겠죠. 맞죠? 그럼 그 힘의 값이 변화되는 게 용수철 저울에서 이 용수철 상수의 값은 각각의 용수철마다 고유로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그러면 늘어나는 길이의 값이 변화되거나 줄어드는 길이의 값이 변화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나요? 그러면은 이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의 값을 우리가 질량을 변형시키면서 늘어나는 값을 증가시키고 줄어드는 값을 이제 뭐 다시 감소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그 벡터가 이용수철 상수의 늘어나는 길이와 줄어드는 길이의 벡터랑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지금 어떤 힘을 통해서 얘를 변형시키는데 원래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단위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현한 거예요. 이거 아까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혹시나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주로 나가지 않는 이상, 그리고 엄청 작은 원소 기준이 아닌 이상 뉴턴의 힘을 받고 뉴턴의 제2법칙의 힘이 우리가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질의 질량의 값에다가 가속도의 값을 만들어내는데 그 가속도를 우리가 만들 수가 없으니까 중력과 속도를 이용하겠다 라는 거고, 그 값을 이제 용수철 상수에서 변형되는 상승상수가 정해져 있으면 늘어나는 길이나 줄어드는 길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역합종합 실험 장치판이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중력을 그대로 계속 일정하게 받은 중력의 값을 파생시키려면 우리가 지금 전면이 우리가 3디멘전이잖아요. 3차원 공간인데 이 공간에서 2차원으로 쪼개서 한 차원의 리니어적인 길이의 중력의 값을 그대로 받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만약에 이게 기울어져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매달려져 있으면 그 중력의 값이 온전한 중력의 값이 아닐 거 아니야. 맞죠? 그렇기 위해서 어떤 이걸 붙일 수 있는 어떤 판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이 역합종합 실험 장치판에 수평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평이 정확하게 맞춰져 있어야 힘이 정확하게 파생되는 거지.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뭐 코사인 세타도 나와주거나 그러한 값이 있어야 되거든요. 각도가 변화되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수평계가 있습니다. 수평계를 통해서 수평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 질량을 변형시키고 하면서 이제 파생되는 중력의 값을 관찰하고 그에 따라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이 길이의 값을 우리가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말은 되게 거창한데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 추의 질량의 값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여러분이 10g부터 시작하세요. 그럼 10g, 20g, 30g, 40g 증가시키면 힘의 값이 그만큼 증가하겠죠. 그럼 증가하는 것만큼 길이가 증가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질량을 감소하면 이제 외력이라는 힘의 값이 감소하면서 길이가 다시 수축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용수철 상수의 값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시나요? 뭐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혹시 실험을 하면서? 여기 힘이라는 값에 의해서 어떤 물체의 질량을 우리가 재면되는 거고, 중력과 속도는 9.8m/s 제곱으로 알려져 있고, 이 K 값은 모르지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길이의 값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서 이 k의 미지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k의 미지수의 값은 각각의 용수철마다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용수 저울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용수철 상수의 값을 알아내는 게 이번 실험의 중요한 팩터다 라는 거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떠한 힘을 정확하게 파생시키기 위해서 중력이라는 힘을 사용할 거고, 그에 따라서 복원되는 그 후프회복치기랑 힘회복치기랑 상관관계를 통해서 용수 저울의 K 상수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합종합 실험 장치판의 수평을 정확하게 맞춰야 될 것이다. 그 값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실험 데이터가 잘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실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얼마든지 질문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고 실험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할게요.